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서 눈으로 왔으면 어떡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첫 인사는 뭐냐면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희망이 가득한 공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1박 2일 과정에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될지 좀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위기에서 기회를 찾자. 너무 뭐 자주 듣고 뭐 흔한 말인데요. 우리 메나테크라는 이 도구 속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있는지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시나요? 막 뛰어요? 근데 가슴이 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 술 취해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는 남편을 봐도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카드 영수증을 봐도 가슴이 뛰어요. 그렇게 뛰는 가슴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때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그 희망에 여러분 가슴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뛰며 살아도 시간이 가고 평생이 가고 안 뛰어도 갑니다. 이제 가슴 뛰면서 살 건지 가슴 안 뛰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 건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론을 보면 희망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의 글자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겁나서 물가 기름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집에서 화장실만 내 거인 분들 많잖아요. 안방하고 화장실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고 뭐 대출 금리 그리고 막 어느 은행에서 막 조기 퇴직한다 그러는데 뭐 부럽기도 하고 뭐 막 4억 5억씩 퇴직금을 주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도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어디를 봐도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희망의 구석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제 희망으로 가슴을 뛰게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 주식시장에서 뭐 200조가 사라졌다 뭐가 증발됐다 이런 표현 쓰지만요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있는 돈이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돈이 우주로 날아간 게 아닙니다. 뭐에 있느냐? 단지 이동한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어디론가 이동했고요. 부동산에 몰려있던 돈들이 어딘가로 이동했어요. 예금으로 이동하고 펀드로 이동하고 어딘가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왜 기회냐면요. 만약에 사회가 그대로 고착되고 안정돼 있으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 때 가끔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아유 전쟁이나 한번 났으면 좋겠다. 확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 말을 왜 하냐면 그런 격동의 시대에 그나마 틈새가 생겨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부가 이동하는 통로를 잘 알고 거기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축구를 안 봤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제 사무실이 광화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 미친듯이 빨간 옷 입고 뛸 때 집에 일찍 가서 잤어요. 무슨 돈도 안 되는 축구를 보면서 저렇게 떠드냐고. 근데 더 싫어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축구를 못한다고 너무 구박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봅니다. 막둥이가 축구에 푹 빠져 살아서 걔 때문에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군대에서 축구를 너무 못하는데 나이가 60이 다 된 주임 원사라는 분은요, 우리 축구를 하면 5골 6골씩 넣어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90분 내내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발에 공이 서너 번밖에 안 닿아요. 뛰어가면 공이 일로 가고. 하도 답답한지 우리 주임 원사가 저한테, 소대장님 일로 와보세요. 공이 올만한 데 가서 좀 서 있어요. 안 보여? 공이 딱 글로 올만한데? 그리고 그분은 늘 골대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골대 앞에. 그럼 직접 만나도 공이 날라와서 머리통 맞고 막 들어가고 몸 맞고 들어가고 막.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이 어디로 갈 건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연어떼가 몰려오는 건 자연의 법칙이라 늘 와요. 그때 곰들이 그 연어가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잡히는 거고요. 정한되면 손으로 물 훑으면 툭툭 물고기가 절로 갑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데서 아무리 곰이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길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의 이동이라고 단어를 딱 쳐보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다?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잘 파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이 열렸어요. 아무래도 떡볶이로. 장어는 무슨. 자, 여러분, 명확한 기회가 있어요. 명확한 시장. 오뎅이다 이거. 오뎅 국물만, 그것도 건더기 없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 땀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IMF 때도요, 제일 호황을 누렸던 게 모텔 사업이고 화장품 사업이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사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뭐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능에 훨씬 충실합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최고의 본능이 뭐냐면 이뻐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2018년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55조 달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1조 달러면 1000조예요. 1000조 곱하기 공을 3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경 5천조라는 거예요. 이 경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체중 조절과 웰빙 분야의 시장과 돈이 5경의 돈이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26억 달러 이거 돈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 정말 다이어트 시장이 커질 거라는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든 예측이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몰려들면 뭐 하냐고요. 내가 잡을 도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여성들한테 다이어트에 필요하십니까? 80% 여성들이, 86%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에는요, 말라깽이들도 다이어트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는 일종의 문화고 살 빼기는 일종의 패션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희망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다이어트 성공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성공률을 따지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딱 뺐을 때 1년 후까지 그 몸무게, 그 결과가 유지되는 걸 성공한다 그래요. 그 성공률이 채 2%가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도했던 다이어트가 몇 번인가? 내 몸은 왜 이런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반복할 것이다. 국내 다이어트 시장 1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 데이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살찌는 다이어트 시장이래요. 살찌는. 우리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위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소비는 감소해요. 소비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소비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든다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라 방문 판매 사업자인 거예요. 우리는 파는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해되는데 저도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파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를 얻고 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소비는 조금 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경기가 어려워도 부자들은 아직도 많아요. 잊지 마세요. 경기가 어려워도요, 경기가 어려울 때 부자들은 진짜 좋아해요. 싼 주식도 사고 싼 부동산도 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쓰면 옛날보다 대접도 더 잘 받고. 그 진짜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IMF 때 살기가 제일 좋았다. IMF 때. 그리고 다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닐 때는요, 내가 좋은 차 타도 티가 안 나는데 불경기 때 슈퍼카 7억 8억짜리 차들이 더 많이 팔리고 명품 핸드백이 더 많이 팔려요. 돈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업가는 증가해요. 제가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저는 제일제당을 좀 한 2년 다녔고요. 그 후에 한국야쿠르트를 한 7년 다녔는데요.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IMF가 오기 직전까지 뉴스 신문기사를 한 2, 3년 사이에 신문기사를 보면 제목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단군 이래 최고 호황, 단군 이래 최고 경제 부흥기, 이런 기사가 넘쳐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막 하고 OECD 가입하고 막 그러다가 꽈당하고 자금 경색이 와서 넘어진 거죠. 야쿠르트라는 회사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저 니아까를 끌고 야쿠르트를 배달한다는 아줌마들이 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막 9,000대로 떨어지면서 아줌마가 주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쿠르트라는 회사가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우리로 따지면 MBA 같은 야쿠르트 아줌마 교육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5번인가 5일인가 교육을 들으면 교육 들은 사람한테는 한 10만 원어치의 무슨 상품권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한테는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돈을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한 600만 원어치를 벌어간 사람인데, 동네 파출 소장님이 동네 순찰하다가 일거리 필요한 아줌마들 데려다가 입교시켜가지고 그 부수입으로 돈 엄청 벌어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육만 받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IMF가 딱 와서 사람들이 어떤 먹는 저런 간식거리를 줄였어요. 그래서 한 3% 4% 매출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98년도 99년도를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추가 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대거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몰려들면서, 우리 지구라 그러거든요. 배달 지역을. 빈 지구가 되게 많았어요. 빈 지구가 1,500개였어요. 배달 아줌마가 없어서 배달이 안 되는 동네가 1,500군데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출액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메나텍 사업을 어떻게 보냐면, 이걸 내가 누구한테 이 다이어트 식품을 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돈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가 돈을 받는 건지, 정말 싼 물건 떼어다가 비싸게 팔아서 줄줄이 마진 떼어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일의 본질은요, 회사가 해야 될 광고비인데요, 광고비라는 게 어때요?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쓴다고 꼭 팔린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회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광고비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이 정보를 알려주면, 그분이 먹으면, 그분이 드시면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고, 그분에게 광고한 사람한테 광고비를 주기 때문에 회사는 안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매출이 일어난 거에 대한 만큼의 광고비를 쓰니까 어디 새는 돈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급 비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기억나나요? 마봉님 한번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신당동 가면 떡볶이 골목이 있는데 순창고추장 광고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싹 나와서 금리빨 보여주면서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당연하지, 며느리한테 뭐 떡볶이를 가르쳐요. 아들이랑 이혼하면 남인데. 이 며느리도 몰라는 참 슬픈 광고예요. 여기에 담긴 뜻은 뭐다? 며느리는 남이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남이다. 저 테이블에 지금 시부모님이랑 앉아있는 며느리 하나가 앉아있는데 그 집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며느리도 몰라 하는데 오른쪽에 밖에서 이제 며느리도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 떡볶이 가게를 맡고 옆에다 문구를 만든 거지. 며느리는 이제 알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어떤 성공의 노하우를 누군가 나누지 않아요. 뭐 요즘 정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절대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돈 버는 기술도 누구랑 잘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나눠주면서 돈을 요구하죠. 그게 뭐 가맹비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1박 2일 오시려면 5만 원 돈 내고, 사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5만 원이요 엄청 적자나는 겁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주무시고 식사값만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장 이 빌리고 이런 게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 버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지방에서 오시느라고 운전하고 오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 시간 투자 오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오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당대에서, 여러분 경기는요 나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또 나쁜 시절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난 지 1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웬만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수당이 들어왔죠.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여기서 성공한 게 감사한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옷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명품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 내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상황이 엊그저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는 아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립학교를 다녀서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데 이제 큰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길래, 지금까지 너 너무 잘해왔어. 지금도 충분해.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고민해. 왜냐하면 나중에 아빠가 좀 도와줄 형편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 다녀도요, 제가 삼성 다닐 때 보니까요, 똑같은 직장 다녀도 부모님이 집 사주고 차 사준 애들은요 받은 월급 갖고 잘 살고요, 저처럼 내가 집 사야 되고 내가 차 사야 되는 경우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고이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 나중에 아빠가 되면 집도 하나 사주고 할게. 제가 삶에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애들 지금 잠 안 자고 공부해. 너 지금 네가 지금 하품할 때가 지금, 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우리 자식한테 세상 살만해, 희망 가져, 용기 내, 여유 있게 조금 쉬엄쉬엄해 할 수 있는 아빠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 행복감들을, 그 행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오늘 1박 2일 동안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속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 증거 좋아하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대 이러잖아요. 네. 다음 시간 강사님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이 모든 과정과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의 그런 기회들이 모여 이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증거를 만들어내신 강사님께서 본인의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모실 때 여러분 열광적인 환호 부탁드립니다. 심현진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Demons and broken parts, trying our best to cope. So you should never worry, you can trust me, you're not on your own. 네, 인사드리겠습니다.